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징주를 잡아라 안상혁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세장을 열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2,500선이 붕괴되면서 장 초반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기금리 상승 우려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한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일 대비 하락 출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양장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1.56% 하락한 2486.0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는 2.41% 하락한 877.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양장지수 살펴보셨습니다. 양장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투자자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974억 원 매도 우위 시연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개인은 1163억 원, 기관은 820억 원 매수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이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35억 원 매도 우위 시연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개인은 802억 원, 기관은 182억 원 매수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상승률과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명문제약입니다. 명문제약은 30% 상승한 7,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인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전자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시각 22.38% 상승한 35,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일제약입니다. 3일제약 역시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각 20.5% 상승한 16,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은 현재 시각 17.58% 상승한 2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락 살펴보겠습니다. 보락은 현재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9.66% 오른 5,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Y파워입니다. DY파워는 7.99% 내린 2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PC 살펴보겠습니다. DPC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시각 7.88% 내린 5,73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G케미칼입니다. KG케미칼은 2거래일 연속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34% 하락한 24,6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양화학입니다. 진양화학은 6.79% 내린 2,61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진양폴리 살펴보겠습니다. 진양폴리는 6.82% 내린 1,84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고려제약입니다. 고려제약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시각 25.33% 상승한 9,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리입니다. 시트리가 정부 침해 연구 투자 소식에 강세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2.89% 상승한 9,1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리캠입니다. 리캠은 21.1% 오른 2,0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넥센테크 살펴보겠습니다. 넥센테크는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6.95% 상승한 5,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신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신신제약은 15.25% 오른 12,8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원익입니다. 원익은 2거래일 연속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6.29% 내린 4,8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링크제니시스 살펴보겠습니다. 링크제니시스는 현재 시각 12.83% 하락한 4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FC입니다. SFC는 13.87% 내린 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럴 살펴보겠습니다. 배럴이 상장 사흘 만에 공모가 2배로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각 9.97% 내린 15,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YMC입니다. YMC는 10.37% 내린 27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골드퍼시픽 살펴보겠습니다. 골드퍼시픽은 10.06% 하락한 3,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움직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입니다. 현재 니케이 지수는 2.31% 하락한 22,738.0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는 0.44% 상승한 3,626.2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 종목 시간입니다.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특징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사회에서 주주 배당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7년 만에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그간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영업외 비용인 채권이나 리스 등으로 인한 이자 비용 때문에 배당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주주총회 이후 배당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배당 금액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2000년 이후 총 5번의 배당을 실시했고 이후 대한항공은 환율로 인한 외화부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배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환율은 매번 대한항공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2016년 대한항공은 연결기준 매출액이 11조 7,319억 원, 영업이익이 1조 1,2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환산 차손으로 단기 순손실은 5,568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실적은 물론 대외 변수가 안정되면서 배당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대한항공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 12조 6,556억 원, 영업이익 1조 441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추정치보다 매출은 3.8%, 영업이익은 7.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 여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연료비와 외국인 기여, 항공기 이착륙 비용 등을 달러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이 100원 하락하면 연간 1,5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항공기 금융 리스크에 따른 재무 부담과 환율 불확실성 때문에 수년간 배당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까지 대형 항공기를 들여오는 작업을 마무리한 만큼 올해부터는 배당과 투자를 병행하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대한항공이 배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원태 사장이 새롭게 오너 경영 체제를 구축한 만큼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배당과 투자를 병행하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서면서 어떤 점이 변화될지 살펴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어떤지 대한항공 현재가 살펴보시죠. 현재 시각 대한항공은 3.47% 내린 36,1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대한항공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인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스마트폰 점유율이 1%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중국 시장 점유율도 2.4%로 전년 대비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이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210만 대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1.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3.1% 이후 2분기 2.7%, 3분기 2%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S5, SA 플러스, 갤럭시 노트 8 등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판매량도 중국 중저가 브랜드인 메이주보다 적은 1,090만 대로 10개 브랜드 중 8위에 그쳤습니다. 반면 애플은 중국에서 2016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4분기에 두 자릿수 점유율을 회복했습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린 일명 배터리 게이트로 애플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중국 프리미엄 소비층은 아이폰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상위 4개 브랜드 하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도 중저가 시장에 이어 프리미엄 시장까지 파고들며 삼성전자 점유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 4개 브랜드는 지난해 중국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65.5%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의 31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IT 모바일 사업부는 매출 106조 6,700억 원을, 영업이익 11조 8,300억 원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은 2014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전략은 새 시장 개척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와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는 올해는 카메라 등 핵심 기능과 인공지능 플랫폼인 빅스비를 강화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매출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동진 시장이 지난해부터 준비 중이라고 밝힌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시장이 원하는 수준에서 양산할 수 있도록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어떤지 삼성전자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삼성전자는 2.81% 내린 231만 8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두 가지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오전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특징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퓨처캠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의약품의 품목 허가 획득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퓨처캠 현재가 살펴보시죠.
현재 시각 퓨처캠은 7.71% 오른 25,8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퓨처캠은 지난 2일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방사성 의약품 알자뷰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알자뷰는 국내 최초이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된 알츠하이머 진단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지금까지 퓨처캠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트리입니다. 시트리가 정부 치매 관리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트리 현재가 살펴보시죠. 현재 시각 시트리는 23.69% 오른 9,26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시트리는 치매 치료제를 판매하는 회사로 정부는 치매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총 1조 1,05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키움증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치매 치료제 엑셀시의 판매 호조 등 본업 개선으로 시트리의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한 265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트리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뉴프라이드입니다. 뉴프라이드가 급락 하루 만에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 현재가 살펴보시죠. 현재 시각 뉴프라이드는 9.65% 오른 4,66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는 1일 주로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29.92%의 상승폭으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2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면서 9.38%의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뉴프라이드가 다시 이날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날 장중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는 100% 자회사 MP팜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소재한 대마초 판매점의 추가 인수를 확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뉴프라이드가 자회사를 통해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에쿼티 그로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배시설을 함께 갖춘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맺음으로써 뉴프라이드의 자회사인 MP팜은 에쿼티 그로스의 지분 총 51%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프라이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이 4거래 연속 급등세를 멈추고 급락하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현재가 살펴보시죠. 현재 시각 동성제약은 11.58% 오른 21,4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월 31일 동성제약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동성제약은 2017년 9월 식품의약품 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췌장암 환자 대상 임상실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성제약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전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특징주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잘 살펴보셔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